영상은 잘 안 보일 텐데 교재 앞부분입니다. 법학 지문이고요. 최근에 인문 지문, 과학 지문 많이 했었죠. 법 지문은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법 지문 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뭐냐? 조건의 학문이에요. 조건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를 지켜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기 위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예외는 뭔지, 요거만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거 하나만. 권리와 의무 하나만 언급하고 가도록 합시다. 권리와 의무의 차이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권리를 부여하는 거는 벌을 주는 거야, 상을 주는 거야? 그걸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부여하는 건 상이야, 벌이야? 둘 다? 아니야. 왜 그래? 뭘 둘 다야? 둘 다 아니라고? 아니야. 분명히 하나 떨어져요. 너무 변화구에 익숙해져갖고, 나도 직구를 던질 줄 안다고. 둘 중에 하나죠. 당연히 권리는 상입니다. 상이에요, 상. 근데 국가가 혹은 법원에서, 즉 법을 집행하거나 만들거나 심판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아우 착하다, 예쁘다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상을 줄 때는 불공평하게 벌을 받았을 때 상으로 보상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즉 오늘은 무슨 권리를 부여할 겁니다. 누구에게. 다만 이 친구가 왜 그 권리를 부여받는지를 생각할 때 무언가 괜히 억울하게 벌을 받았군.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상을 주는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는 그냥 바로 프라이스, 상이 됩니다. 왜 상이냐? 여러분들 상은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들 선물 진짜 받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자, 하지만 의무를 오늘 또 부여한 존재도 있습니다. 이 의무는 벌입니다. 아니, 왜요?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무언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어떤 상과 벌을 주려는 의도인지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책임은 의무에 냄새상, 단어 냄새상 권리에 가까워, 의무에 가까워. 야, 냄새가 어디가 비슷한 것 같아? 의무인 거 괜찮아요? 네, 이 책임과 의무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책임도 주는데 의무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그럼 의무나 책임이나 거의 똑같은 건가요?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따로 써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의무를 쓸 때와 책임이란 말 쓸 때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용어가 달라진다. 물론 그 안에 작동하는 내용은 해야만 하는 벌이라는 게 깔려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니 오히려 이 용어를 통해서도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구나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게 또 법학의 재미예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저 오늘 되게 열심히 수업하지 않습니까? 오늘 원장님이 휴가 가셔서 이 영상을 소담고 2학년 42명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짜잔, 아래 봅시다. 빔도 한두 번 쓰고 안 썼는데 녹음되고 있겠지? 이랬는데 맞다 마이크 막 이러진 않겠지.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 봐야 될 건 뭐냐? 아까 조건의 학문이라고 했었죠. 조건이 하나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번호를 매겨서 하나씩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유치한 스킬이고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굳이 숫자로 안 매긴 다음에 덩어리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조건이 여러 문단에 걸쳐서 나오겠냐고. 그럴 확률은 없고요. 보통 하나의 문단에 몰아서 어떤 결과, 어떤 행위, 어떤 법률 행위에
조건들 하면서 아마 한 문단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단을 그냥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 요 문단은 어떤 법률 행위의 조건들,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던 문단이군이라고 기억한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구할 때 보고 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스킬이 사실 좀 고급 스킬이긴 합니다. 자,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하나하나 번호 매겨놓는 것도 좀 편하고요. 이따가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두 번째, 원칙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값이에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써있는 대로, 법전에 써있는 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예외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써있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무조건 보기에서 나옵니다. 보기 문제로 예외를 캐치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읽는 글에 어떤 법률 행위가 발동하기 위한 예외 조건이 써 있다면 그 예외 조건인 거를 찾으라고 하는, 확인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당연히 보기에 실제 사례가 나오고 될 겁니다. 오늘도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따 찾아보고요. 자, 이건 행위 주체는요, 이거 대충 있는 사람들 때문에 써놓은 건데, 아까 권리, 의무 이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한지를 구분하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마 내가 말 미리 안 하면 낚일걸. 누구에게는 다들 기억해요. 아, 남자에게 국방에, 야, 아니야, 너는 국방의 권리를 부여받냐? 의무를 부여받냐? 국방의 의무를 부여받잖아. 됐을까요? 누구에게? 남자에게. 이건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근데 자, 물어볼까? 누가 부여한 거야? 나 아니야. 누굴까? 예, 이 주체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왜? 평소에 관심 없거든,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건데 누가 부여한지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가 섞여 있어요. 자, 이 정도 보고요. 어휘 봅시다. 여러분들 구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구제받다. 구제해주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데 오늘은 법지문이잖아요. 구제에서는 뭘까요? 권리가 회복되다는 뜻을 갖습니다. 자, 구제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이제 상실된 권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뭔가 망가지거나 쓰지 못한 상황이야. 그걸 오롯이 온전한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걸 바로 구제라고 합니다. 법학에서 쓰는 별도의 용어인데 우리가 일상용어로도 씁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 구제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재고. 이거 워낙 많이 봐갖고 아이 쓰는 재고가 아니야. 다시 제자의 생각고자가 다시 생각하다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재고는 짜잔. 이거 한자 조금만 들이쳐도 되냐? 야, 오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고가 무슨 고자야? 높을 고자야. 님들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이 재는 뭐게? 이거 맞추면 대박. 안 보이나? 어지러워. 멀미나. 이거 무슨 재 짜게? 님들이 아는 재가 한두 개밖에 없어, 한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 중에 재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재정하다 할 때 재요. 근데 재정하다가 더 어려운 단어인데. 재정하다가 무슨 뜻이야? 그건 정하다야. 재정은 법률을 하고 정하다는 건데. 재만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 혹시 한자 자, 제작하다 할 때 재, 만들 제자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온 단어야. 재고. 그럼 붙여서 만들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로 이 재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는 사역동사라고 배웠고요. 한국어에서는 사동 표현으로 배웠었습니다. make, 만들다. 즉 높게 만들다, 높게 하다 이렇게 하죠.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사역동사 make, let 이런 거 쓰면 뭐라고 번역해? 뭐뭐 하게 하다라고 번역하잖아. 이것도 그거야. 만들다, 높다. 그러면 높은 걸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높게 하다, 높게 시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수준, 정도 등을 아이고 끌어올림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과일 열매가 아니라 법학에서 말하는 과실은 잘못입니다. 근데 이 과실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고의가 아님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이름은 고의가 아닌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고의는 내가 의도한 거야. 내가 저 자식을 내가 저 자식을 불행하게 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고의인 거고 마음을 먹은 거고, 과실은 말 그대로 실수예요. 실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과가 잘못이고요. 실이 실수입니다. 그러면 고의하고 과실하고 다른가요? 충격. 법학에서는 똑같습니다. 법학에서는 둘 다 벌 받아야 되는 행위들이야. 고의로 그랬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그 자식은 나쁜 놈이라고요. 이게 고의. 과실. 제가 대충 일을 했더니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예,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은 보통 세트로 묶입니다. 그럼 고의 과실이 아닌 게 뭔데요? 무지. 정말 몰랐던 거. 뭐 됐습니다. 자, 나중에 또 보고요. 규명은 밝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밝게 제작하다라는 뜻인데,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고요. 야, 오늘 나름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개연성. 놀랍게도 우리 이건 문학에서 봤었습니다. 개연, 우연, 필연. 됐을까요? 개는 그러할 개자래요. 그럴싸하게 이루어진. 약간 원인과 결과가 타당하게 이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 있는 거 볼까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필연은 아니지만 되게 그럴 거야 라고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됐을까요? 개연 정도면 이거 영어로 뭐게? 영어 선생님이 요즘에 이런 거 안 하니? must, may 하지. 야, 반드시 그렇다가 must 아니야? may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may야. 괜찮을까요? 우연은 뭐야? 상관없다는 거죠. 님들 탐탁하다라는 말이 오늘 있을 텐데 어휘 풀 때 있을 거야. 근데 한번 그냥 보세요. 탐탁하다 좋은 말이게 나쁜 말이게? 탐탁하다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왠지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탐탁지 못한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정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뜻으로 쓰이지, 탐탁하다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달갑다라는 게 있습니다. 반갑다에 파생되는 말인데요. 아주 흡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도 달갑다는 말은 잘 안 써요. 달갑지 않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부정형으로 쓰는 긍정 표현, 흡족하다라는 뜻인 달갑다도 있습니다. 오늘 어휘 문제 풀 때 둘 다 나오더라고요. 재미있게 풀어보시기를. 문제 유형은 없습니다.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지문. 반론권입니다. 반론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이잖아. 여러분들은 예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반론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당연히 예라고 해야지. 근데 너 반론하고 싶어? 반론할 일 많아? 별로 없지. 근데 이거 반론하려면 되게 절차가 복잡하거든. 그래도 줘? 그럼요. 잘했어요. 당연하지. 일단 내놔. 안 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어차피 공짜인데. 약간 공짜 복권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긁기 귀찮아. 안 되면 어떡해. 그냥 버려. 그러면 돼요. 자, 반론권은 좋은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왜 주는지를 일문단에서 읽어야 되는데, 님들아 이거 풀 시간하고 섞어서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주나? 아니야. 몇 문제야 이거? 5문제네. 시간 이제 정석 시간 줘도 되지. 7분 20초 어떨까요? 할 수 있어. 7분 20초 재드릴게요. 풀고 얘기 나눠봅시다. 출발. 손톱 먼저. 시간 사실 아득히 지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봅시다. 다 푸셨나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풀고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죠? 짜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벌과 상을 주는 게 권리 의무인데, 짜잔, 지금 무슨 상황이죠? 벌을 줄 상황인가 권리를 줄 상황인가 하면 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예가 훼손됐어요. 명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권리입니다.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훼손됐대요. 구제받아야 돼요. 구제 뭐였어요? 회복이에요. 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걸 구제, 즉 복원하려면 누가 복원시켜줘야 될까? 똑같은 언론이 해줘야 돼요. 잘 봐봐. 방송국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방송국이 김봉수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당했대. 자,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럼 이걸 내 권리가 손상당했으니까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시위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방송한 방송국이 고멘 하고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반론권이에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받기 위해 두 가지. 자, 훼손당한 명예만큼 돈으로 바꿔서 주는 방법, 즉 금전적 구제인 손해배상. 그리고 돈이 아니라 그냥 명예 자체를 원래대로 돌리는 비금전적인 구제가 있는데 정보가 분화됐으니까 당연히 둘 중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쉬웠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비금전적 구제 중에 하나인 반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반론권 누구한테 주겠어요? 피해받은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됩니다. 상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짜잔, 여기다 놓을게. 여기서 무조건 문제 내겠다고 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나요? 나 많이 했는데 나랑 A가 아니라 B 이거예요.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군더더기 정보예요? 순수한 의견이 아닌, 요게 군더더기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지면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순수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적 주장이요, 이렇게 굳이 말하는 이유,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봤어요. 즉 굳이 부정하는 말을, 굳이 대상과 상관없는, 관련 없는 아닌 말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말을 굳이 넣었다는 거는 문제 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느껴지는군요. 출제자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하는 거래요. 짜잔.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주장과 순수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나요? 안 해줘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왜요?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순수한 의견이 아닌 거예요 라고 요 키워드, 요 단어가 아니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지. 순수한 의견이 뭔데요? 사실적 주장이 뭔데요? 이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 그럴 줄 알고 뒤에 심화에 내가 넣어놨겠죠, 조사해서. 됐고요. 자, 어쨌든 반론 보도 실현,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너무 조금 억지 아니냐? 아니, 이 문제를 내기 위해 억지로 글을 넣은 게 느껴져서. 정정보도 추후보도랑 다르대요. 정정보도는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 바로잡는 거. 추후보도는 형사상 조치받은 게 무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 문제 풀러갈 거야, 바로. 반론권은 뭐죠? 반론권은 주장에 대해 됐을까요? 반박. 자, 주장을 반박하는 게 지금 반론권이고요. 어디 가서 정정보도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거고요.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추후보도고요. 자, 문제 풀러 갑시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어요, 시간. 3번 문제 와볼게요. 아유, 피곤하다. 어지러워. 늙어갖고. 자, 보자. 반론 부도문을 찾으래요. 방금 보고 왔죠? 반론 부도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겁니다. 주장에 대해 반박이 반론 부도였고. 짜잔, 선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질은 어쩌고저쩌고 횡령형으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되었다 보도. 자, 무죄 판결. 너무 쉽다. 추후 보도인 거 바로 괜찮을까요? 1번 X. 쉽죠?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경제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 인용하여 경기 부근에 적정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자, 이 본지, 자기들 이 신문사예요. 자기 신문 이 종이에 인터뷰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비소장, 경제회복 당분간 어렵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아니 내가 한 인터뷰 중에 일부만 너무 확대한 거야. 나는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느껴져? 사실에 대한 정정으로 느껴져? 판결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요. 일단 판결 언급은 뺄게요. 자, 이제 판단할 시간이에요. 주장에 대한 반박일까? 아니면 사실에 대한 정정일까? 헷갈리죠. 사실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이게 반론 보도입니다. 이게 주장에 대한 반박이에요. 봐봐. 이 사람이 한 인터뷰는 이 사람이 이 인터뷰한 이 잡지사가 이 신문사나 잡지사가 바꿨어 글 내용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연구소장이 한 말을 쓴 건 맞는데, 즉 사실은 맞는데라는 뜻이야. 즉 고칠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뭘 반박한 거예요? 일부 대목만 썼어 니네. 내 말 중에 일부만 쓴 거야. 내가 한 말 전체는 딴 거 더 있단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정정이 아니에요. 주장에 대한 반박에 가깝습니다. 답 2번이었어요. 엄청 어렵죠 이런 것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나머지가 너무나 강력한 정정보도, 즉 사실에 대한 바로잡음이에요. 자, 핵시험 기계장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잠깐만. 손해를 보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아니었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었다. 됐을까요? 사실을 바로잡은 거 맞아요. 괜찮을까요? 사실을 컨트롤한 거야. 자, 병원. 자, 그 사람이 아니다. D병원장은 이병원장을 잘못 쓴 거다. 미안. 사실을 바로잡았죠. 자, 학자금대출 상품이 자기보다 더 싼 거야. 그래서 쓴 거야. 사실. 됐지? 그래서 팩트를 바꾼 게 나머지. 근데 2번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어려웠죠?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질문 없을까요? 맞았니? 훌륭합니다. 다 맞았고. 얘들아, 나머지 글도 좀 봅시다. 야, 얼른 하자, 얼른. 발롱고란다. 방어코는 방어코를 발롱고라고 하고 있네.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가 있는데, 야, 이런 것도 좀 또 지겹죠? 프랑식 모델이 아니라 독일식 모델이야. 그냥 독일식 모델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걸 꼭 넣어줘요. 문제 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한다. 인 프랑스식 모델이 아니라, 즉 의견에는 적용 못하고요. 주장, 아까 봤던 사실적 주장에만 할 수 있는 독일식. 앞에 했던 말이랑 같은 겁니다. 나라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어려운, 사실 여러분들 읽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봐봐. 이 반론권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언론중재위원회. 누가 준 걸까요? 정부가 반론권을 도입하면서 여기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해. 즉 정부가, 잠깐만, 우리 이 정도는 알지.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야? 행정인 건 알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걸버먼트. 행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하렴이라고 지시한 거야. 그럼 여기는 어디 부서야? 행정부서예요. 행정이 있어요. 대통령, 장관, 차장, 그 아래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정부가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 좋아. 우리가 컨트롤할게. 왜? 언론에는 신뢰도할 같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자, 언론을 잘 맞는 말로 바꿔줄 수 있으니 언론 니들도 장기적으로 좋은 거야. 뭐 당장은 우리가 쿠사리 줘도 야, 우리나라 언론사는 잘못된 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구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야, 언론사 너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달래주고요. 개인한테는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신고하면 우리가 바로 처리해 줄게요.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부 학자와 언론사들이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데 라고 우려를 표현했대요. 뭘까요? 이 기관이, 요 기관이 언론을 컨트롤한 적이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언제겠어요? 군부 독재 정권 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언론중재위원회가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뉴스, 보도 다 정부가 검사하고 이제 보냈었거든요. 보도가 잘못되면 혼을 내기도 했고, 야, 그거 아니야? 이거라고 이제 우려가 나왔던 거였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죠? 즉,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한다. 아니, 언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개입한다고? 이라는 우려. 자, 그럼 이제 누가 판결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 킹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잔. 잘 보세요. 야, 힘들지. 봐봐. 야, 재밌지 않냐? 이거 어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론권이 아니야. 그럼 헌법재판소가 부정한 건가요? 아니. 헌법재판소는 이 반론권을 통과시키고 싶어요. 오케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걸로 하면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 그런 것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됐을까요? 왜냐면 저 말은 법학에서 원래 쓰면 안 돼요. 사실과 진실이 뭔지 어떻게 구분해? 이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철학 지문에서 봤잖아. 진리란 무엇인가 찾기 위해 수많이 쌓은 것들. 약간 저런 걸로 해버리면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가버려요. 피해를 문제하고 문제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 주장을 개정하는 권리. 구제예요, 구제. 이것 때문에 부합하는 걸 판단. 부합이 뭔지 알지? 잘 들어맞다. 그래서 반론권은 괜찮다. 왜? 진실을 가까워져서 너무 그딴 건 모르겠고 자신의 주장, 피해 입은 자를 구제하는 용도로 딱 좋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맨 처음이 뭐예요?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 구제책으로 딱 좋다라는 얘기를 바로 헌법재판소가 한 겁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하나 더. 무기대등 원칙이요. 요거는 법에서 아주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자 써 있으니까 되게 무시무시하지. 여러분들 한자 없으면 더 쉬워요. 띄어쓰기만 해드릴까요? 무기, 서로 싸우는 무기, 웨폰, 대등, 서로 동등한 거 그러해야 된다는 원칙. 이 싸움은 누구랑 해야 되냐? 언론사랑 해야 돼요. 나를 이상하게 보도한 언론이랑 나라는 개인과 둘이 싸워야 되는데 일단 누가 무기가 너무 커. 언론사 무기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이 약한 존재한테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 원칙 때문에 칼 한 자, 무기 하나 더 준 거야. 아유, 약자니까 넌 이 아이템 챙겨가. 반론권. 그래서 반론권 성립 근거가 두 개인 거예요. 구제 원칙, 그리고 무기 대등 원칙. 언론사랑 싸우려면 요 정도 템은 있어야지. 아래 써 있고요. 문제 보러 갑시다. 이거 틀릴 줄 알았는데 또 잘 맞추셨어요. 이 문제 4번 문제요. 호호호. 맞았어? 이것도 오답률이 은근히, 이게 정답이 57%예요. 약간 10명 중에 4명은 틀립니다. 맞았어? 잘해, 이제 다들. 피의자. 야, 피의자가 뭔지는 알지? 피동사동 할 때 그 피야. 의심. 무슨 의심?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범인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야. 검찰, 경찰한테. 일단 구속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아저씨들은. 자, 피의자가 자신한테 불리한 질수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란다의 원칙이잖아요. 묵비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님들아, 내가 자, 벌컥 문이 열려. 근데 원장님이 아니라 경찰 아저씨들이 와. 그랬더니 자, 김봉씨 미란다의 원칙 고지하더니만 자, 묵비권 행사하고 고! 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 나머지는 과제야 하고 이제 끌려간다 쳐봐요. 갔어요.
경찰서에 앉아 있어요. 자, 경찰 아저씨가 당신 말이야 어젯밤에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 어젯밤에 편의점에서 돈 훔쳤지? 막 이렇게 나한테 다그친다고. 자, 나 일단 누구랑 배틀을 하고 있어? 경찰 아저씨가 아니라 이 경찰이라는 국가 치안 시스템과 이제 배틀이지. 근데 난 개인이잖아. 얘가 잘못했냐 못했냐는 상관없어요. 무기가 대등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의자, 죄인이라고 의심받는 존재한테는 무조건 국가의 강력한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과 배틀을 떠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치트키를 하나 줘야 돼요.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게 묵비권이야. 무슨 말이냐? 설령 사실이라도 나한테 불리한 얘기면 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 줄 아세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이게. 나한테 불리하면. 근데 그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1번이고요. 야, 나머지도 권리 준 거 아니야? 맞는데, 권리를 준 건데, 무기가 약해서 준 게 아니에요. 즉, 싸우는 상대에 비해 무기가 약해야 되는데, 이 산모는 지금 싸우신 분이 없어요. 산모는 지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즉, 무기를 누구랑 대등하게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특혜를 주는 겁니다. 선생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지금 누가 싸우는 중이 아니에요. 무기 대등이랑 어색하고요. 고령자분들도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지금 누구랑 싸우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선지 1번에 있는 피의자만 경찰, 검찰과 배틀 뜨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주는 거지요. 이 묵비권 진짜 개치특기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온 김에 이거 이거 마지막에 보고 짜잔. 자, 봅시다.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문단. 그러면 이 반론권 청구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놓친 사람 많을걸? 짜잔. 두 곳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님들아, 이번 클리닉 때 뭐 나오겠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신청하고 저기다 신청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번 클리닉 때 있겠지. 어려운 걸로 준비해놨겠죠? 미리 말할까? 누가 빨리 해줄까? 오케이, 아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더 빨리 해요. 왜? 법원은 그거 말고도 할 게 산더미거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거 하나만 합니다. 훨씬 더 빨라요. 단점은 시간이, 그 지문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할 필요 없지. 클레이 때 재밌게 풀어봐. 법원은 시간이 좀 지나도 해주는데요. 얘들은 시간 빨리 안 하면 바로 취소시켜버려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진실성 여부 상관에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반론권은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악의적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피해를 받았냐만 핵심이에요. 됐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해준 거야. 이거 왜 있어야 돼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럼 피해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잘못, 진실성, 상관없음, 피해만 있으면 됨. 이거고요.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아까 비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언론중재원회. 근데 자,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언론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심판으로서의 기능하는 여러분들이 갔을 때 무서워하는 데가 어딜까? 당연히 법정이에요. 가장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원에서 이 언론을 이제 컨트롤하고 하면. 그래서 언론중재원회, 행정부에서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합의율, 질적 수준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10몇 년 전 지문이라서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발전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답보러 갑시다. 힘들어. 반론권. 뭐야 이거. 짜잔. 아니야 정신 차려.
짜잔, 4번 다 고르셨나요? 이미 채점 대부분 해보셨네요. 개념 정의했어요. 반론권의 개념이요. 주장 대리, 네. 그래서 반론권을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보여준 다음에 자기의 생각, 뭐 할 수 있는데 좀 더 퀄리티를 올려야겠어 라는 자기 생각으로 마무리됩니다. 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반론권 찬성 반대 두 팀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얼마나 텐션 높여서 하기가 좀 힘든데. 확인할 수 있는 거. 짜잔. 선지 2번.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글자 하나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진실한 경우에 반론권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러면 틀려요. 진실하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만, 즉 피해만 있으면 반론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문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글자 하나가 정답으로 만들어준다고. 진실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땡. 진실하든 아니든, 즉 진실한 경우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다음 2번 보이게 됩니다. 됐을까요? 충분히 설명했죠? 저 도 한 글자로 갈리는 겁니다. 답이. 3번 했죠? 3번 했고 4번 했나? 4번 했고 5번 하나 남았네요. 야, 이거 다 틀렸잖아. 만족하다였습니다. 마음의 차다. 야, 마음의 차다가 만족하다 맞지? 다 같은 의미고요. 흡족하다. 아니 뭐야, 대놓고 만족하다잖아. 님들아, 이 상당하다가 뭐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읽으셨네요. 잘 봐. 여러분들이 선지 3번을 만족하다 맞는 것 같은데 느꼈다면 어디서 느꼈냐? 여기서 느낀 거야. 이 기뻐했다는 만족하다 상황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다를 읽었다고 착각하시는데 이 상당하다는 거는 서로 해당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해당하는, 서로 관련되는, 즉 자기 능력과 이 대우가 서로 해당한다. 능력에 맞는 대우. 이 맞는 만족한이 아니죠. 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만족하다는 기뻐하다였어요. 자, 달갑다, 탐탁하다. 아까 했잖아. 만족하다. 이거 왜 골라? 아까 이게 만족하다라고 알려줬는데. 자, 다음 질문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독서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우리 내신 독서해야 돼, 이제 2주 뒤에. 짜잔. 아까 시작할 때 조건 중에 뭐 했었죠? 어떤 행위, 어떤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나 봅니다. 아, 친절한 지문이군요. 작은 단어표 되어 있고요. 힘들어, 이것도 풀고 얘기합시다. 두 문제짜리야. 금방 끝나. 자, 푸는데 시간 4분 40초 드리겠습니다. 풀고 얘기할게요. 출발. 판검사 고. 저번 주에 이번 주구나. 일요일이니까 저번 주. 상한학교 1차 시험 발표 나왔거든. 예비 막 200번 받고 100번 받고 하거든. 육군 상한학교 기준으로 예비 100번까지는 빠져요. 그 시험 본 학생들 중에 100명 정도는 그냥 상한학교 안 가. 처음부터 갈 생각 없었어. 시험 보는 연습 삼아서. 상한학교는 별도의 수능 같은 시험을 보는데 수능 예비 연습이지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보고 났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고? 그럴 거면 수능으로 서울대 간다, 이런 애들도 있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신감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봤겠죠? 본 사람들은.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구만. 야, 경찰대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하고 갔었나? 내가 최근에 경찰대 자랑하고 갔었는데 여기가 아니었구나. 또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몹쓸 짓을. 야, 내가 얘기한 거 왜 까먹냐 막 했는데 저희 아닌데요. 아니, 내가 이거 얘기했을걸. 저번주 나 친구 만나고 천안 자전거 타고 천안 가서 친구 만나서 경찰 아저씨 말 안 해.
아니 그냥 최근에 경찰대 간 선배가 니네 선배가 있는데 내가 대충 알고 있어서 일단 거긴 학비가 없잖아. 품위유지비 나오는 거 알아? 매달 학교에서 돈 줘. 학비는 당연히 안 받고. 그래서 내 친구가 다닐 때는 30몇만 원쯤 나왔다고 들었거든. 지금 160만 원쯤 준대요. 그래서 조만간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월. 학교를 다녀줘서. 세상에. 자, 봅시다. 못 가죠, 우리는. 아닌데요, 갈 수 있는데요. 맞아, 갈 수도 있어.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맨 처음에는 특정 책임 같은 특정 효과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예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충족해 나오는지 얘기했는데 장은땅 표로 된 거 보니까 중요한 충족이죠. 자, 이거 물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숫자로 하면 뭐 1, 2, 3, 4 이게 1, 2, 3, 4잖아요. 아까 하라고 했던 거. 손해배상 책임의 필수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수 조건 괜찮아요? 오케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문제 선지가 저기에 있었네요. 이따 보고요. 한 번에 볼게요.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다고 입증해야 돼요. 입증이 뭐냐? 방금 봤던 이 4개가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입증은 뭐냐? 법관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입증이에요. 법관이 그렇군이라고 확증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입증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원고나 피고 중에 한 명은 패소를 받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입증한 사람이 확신을 줬어요. 입증한 사람이 확신을 줬어. 그러면 입증한 사람이 승소하고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죠. 반대로 입증을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입증한 사람은 승소가 아니라 이번엔 패소가 되고 상대가 자동으로 승소가 됩니다. 자, 어때? 입증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고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상대 법관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가 생겨? 이걸 뭐라고 해요? 최선을 다한 노력, 부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화의 원리, 1학년 때 대화의 원리 이런 거 경률 배우지 않았어? 그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걸 무슨 경률이 어긋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뭐 요령이 경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부담이 뭐냐?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부담에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 책임입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언제 제일 많이 한 얘기야 이거 토론할 때 한 얘기 아니야. 야, 반대신문식 토론은 우리 배웠었지. 기억나? 반대신문식 토론? 찬성 반대 나눠지지. 누구부터 입론해야 돼? 찬성. 여러분들 화법 다 나중에 또 해야 돼. 모의고사 수능 볼 때. 찬성이 입론 먼저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어?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얘기한 게 입증 책임 원칙이야. 자네는 없었어. 무슨 소리냐? 반대신문식 토론 주제. 우리가 배웠던 건 정책 논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뭐 바꾸자라고 한 얘들이야. 사교육을 철폐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철폐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바꾸자고 했으니까 바꾸자고 하는 팀인 찬성부터 입론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법도 똑같죠?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거 내가 또 저기 애들 있을 때 막 편의점 얘기도 많이 했잖아. 자,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원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편하게 말하면 소송을 건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원칙상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공인사건 나오죠. 입증이 뭐였죠? 맨 처음에 나왔던 1, 2, 3, 4죠. 그 중에 인과관계라는 마지막 4번째 요건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가 아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어난 피해와 손해와 이 기업이 했던 행위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은 거다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4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인과를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현대 과학으로도 100%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현재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판사님이 재량을 발휘합니다. 그냥 정도를 낮추어 인과관계 입증을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 그래서 확신 단계까지 요구 안 하고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하는 인정되는 판례가 등장한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기 문제였죠.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 법은 원칙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가 바로 이거였어요. 인과관계가 입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판사님이 확신이 아니라 낮은 정도 규명도 입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발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봅시다. 야, 이 영상은 이제 끄고 할 건데 오늘 추가 독서 있어. 3개 있어. 빨리 하고 문학도 하고 문법도 하고 빨리 추가 독서. 니들이 선택한 학원이다. 이게 열심히 해라. 봅시다. 6번 문제. 답이 1번이에요.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근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하냐?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먼저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면 반대쪽에서 입증하고. 네, 그 얘기입니다. 즉 쉬운 쪽부터 하는 게 공평하다고 써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죠. 답 1번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렸네. 이거 다른 선지 헷갈린 거 있을까요? 자, 없으면 7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거 공장 폐수고, 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김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기르던 김이 폐사할 때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칙상 어떻게 돼요? 원칙은 이 마을 주민들이 이 공장 폐수 때문에 김이 죽었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와, 여러분들 김은 해조류잖아. 이거 성분 분석도 사실 다 안 끝났어요. 해조류나 해저 생물들은 아직 그 생물학적으로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은 영역들이야. 근데 지금 이 공장에서 나온 이 공해가 이 김의 어떤 세포에 어떻게 작용해서 이 김이 죽게 되는지 증명하려면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사실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누가 투자해야 되는데 당연한 일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투자되지 않을 건데, 어쨌든 둘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하지만 인과를 증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판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냥 그거 폐수가 그 김 양식장까지 갔다는 것만 그냥 오케이 갖고 오시면 그냥 인과 통과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보기 마지막에 있었던 그 멘트였던 겁니다. 볼까요?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 입증 충분, 이렇게 하게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폐수에 들어있는 성분이 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 그러면 입증 책임의 원칙이 이걸 입증하는 게 어민들한테 입증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야? 입증을 낮게 해오셔도 인정합니다라는 얘기죠.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눈치챈 사람은 답이 보여요. 4번. 입증 책임이 회사 쪽으로 있다? 아니요. 입증 책임은 아직 당연히 어민한테 있는데 레벨을 낮춰준 거에 불과해요. 자, 이런 문제였던 거였어요. 10분만 쉬었다가 문학 문법 합시다.